국민의힘이 오늘 국회의원 8명을 제명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의원직을 유지한 채 비례위성정당으로 보내기 위한 꼼수 의원 꿔주기입니다. 이렇게 하면 선거법상 앞순위 기호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라 민주당도 곧 똑같은 조치를 취할 걸로 보이는데 법을 만드는 우리 국회의 두 축, 이렇게 꼼수를 당연하다는 듯 해버리는 두 정당입니다. 먼저 강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로 건너갈 8명의 비례대표 현역 의원을 제명 처리했습니다. 비대위원인 김혜지 의원과 공관위원인 이종성 의원, 이 밖에 김은희, 김근태 의원 등도 포함된 걸로 파악됩니다. 윤리적으로 결함이 없는데 형식적으로 책임을 물어 모정당이 위성정당에 현역 의원을 꿔주는 꼼수를 부리는 겁니다. 가급적이면 신속하게 맞춰서. JTBC 취재 결과 이들 의원의 징계 사유는 국민의 미래를 위해 활동했던 것이었습니다. 국민의 미래에서 활동하기 위해 내보내면서 그걸 다시 징계 사유로 삼고 있는 겁니다. 해당 의원들도 의원 꺼주기에 문제 없다는 인식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제명된 한 의원은 JTBC에 당 지도부의 요청이 있었다며 당이 필요로 한다면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서로 의원 꺼주기를 비난하며 사과 공방을 벌였었는데 이제는 당연하다는 듯 받아들이는 모양새입니다. 현역 의원 숫자가 많을수록 비례대표 선거 투표용지에서 앞순번 기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구 후보 기호 2번인 국민의힘은 비례대표 투표용지 역시 두 번째 칸인 기호 4번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비례대표 후보를 내는 정당의 현역 의원 수는 녹색정의당 6명,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가 각각 4명, 조국혁신당과 자유통일당은 1명씩입니다. 현재 윤영덕 의원만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대표로 가 있는 민주당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 역시 다음 주까지 지역구 의원을 옮기거나 비례대표 의원을 제명하는 방식으로 이른바 의원 꿔주기를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입니다. JTBC 강희연입니다. 이런 가운데 의사협회 주수호 홍보위원장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그런데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법 개정에 반대해 이건 역시 도마에 올랐는데 주 위원장은 지금 하고 있는 정부와의 투쟁이 최선의 속죄 방법이라 주장했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대한의사협회 비대위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은 2016년 3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했습니다. 시속 77km로 운행하던 중 앞에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보지 못하고 뒤에서 들이받았습니다. 운전자는 머리를 크게 다쳐 결국 사망했습니다. 주 위원장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78%,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했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만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 위원장의 과거 발언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주 위원장은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에 반대하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의사가 아닌 자연인으로 범한 범죄에 대해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과잉 처벌이라고 했습니다. 이전까진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야만 의사 면허가 취소됐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 위원장은 자신의 SNS에 망자와 유족들께 다시 한번 사죄드린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의 투쟁 최전선에 서 있는데 지금 하는 일을 끈질기게 하는 것이 최선의 속죄 방법이라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주 위원장은 오는 22일부터 치러지는 차기 의협회장 선거에 출마합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주 호주 대사가 정식 부임하자 일부 교민들이 대사관 앞을 찾아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며 이 대사와의 면담을 요구했지만 이 대사는 거부했습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오늘 정오, 호주 수도 캔버라에 위치한 주 호주 대한민국 대사관 앞입니다. 인적이 드문 대사관 주변에 교민들이 삼삼오오 모여듭니다. 주로 시드니에 거주하는 한국 교민들은 아침 일찍 차로 출발해 3시간 반가량 달려왔습니다. 교민들은 이종섭 신임 대사에게 면담을 요청했지만 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대사관 입구에서 이 대사의 부임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호주 대사 웬 말이냐?
도주대사 구속하라! 수사 외압 진상 규명. 최상병 순직 추모라고 적힌 피켓도 손에 들었습니다. 보편적인 양심과 상식과 합리적인 사람이라면은 지금 호주 국방부 장관을 이런 식으로 보내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호주 교민들이 자존심 문제인 것 같아요. 좀 상처받은 것 같아요. 이런 가운데 이 대사는 어제 호주 외교부 의전장을 만나 신임장 사본을 제출하고 외교관 신분증을 받았다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 대사의 부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거를 기다리느라고 해야 되는 외교적인 조치를 안 하는 거는 저는 그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외국에 대사로 나갔다고 안 들어온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하지만 여당 내부에서도 이 대사의 임명 절차가 매끄럽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한 라디오에서 대통령실이 이 대사를 임명하는 과정이 매끄럽지 않았다는 부분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한 시행사가 13년 넘게 방치됐던 아파트를 인수해 분양에 들어갔지만 콘크리트에 문제가 있다는 소식 보도해 드렸는데요. 이 시행사는 재계 순위 30위 SM그룹 회장의 둘째 딸이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SM그룹 계열사들이 이 시행사를 돕기 위해 상장 폐지됐던 주식을 담보로 수백억을 빌려주고 사업비 수십억을 대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천안 성정동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입니다. 건설사 부도로 13년 넘게 방치됐던 폐 아파트였습니다. 시행사는 SM그룹의 계열사 태초 ENC가 맡았습니다. 오호연 회장의 둘째 딸인 우지영 씨가 지분 100%를 갖고 있습니다. 자본 잠식 상태인 이 회사가 어떻게 사업을 할 수 있었는지 추적해봤습니다. 우 씨는 사만 기업 주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2015년 상장 폐지됐던 주식입니다. SM상선은 지난해 이 주식 등을 담보로 태초 ENC에 288억 원을 빌려줬습니다. 태초 ENC는 이 돈으로 약 228억 원에 또 다른 계열사에서 부지를 사들였습니다. 초기 인허가 비용과 모델하우스 건립비 등 수십억 원은 사만 기업이 대신 냈습니다. 지금 상황이 지금 곧 어디까지 성공할 거냐 이거 지금 협의하고 있죠. 내부 문건엔 해당 사업과 무관한 계열사 자금을 끌어들인 정황도 나옵니다. 다른 건설 계열사의 신축 아파트 사업 현장에서 5개 광고 비용 등을 부담한다는 계획안입니다. 우 씨는 계열사들을 총괄하는 SM그룹 재무기획본부장이기도 합니다. 자신 개인적인 일을 더 많이 집중하고 있다는 느낌은 들었습니다. ENC라는 회사가 본인 회사니까 본인이 이익을 최대화하는 쪽으로. 실제 경남 기업과 SM상선이 TV 광고와 경품 등을 위해 4억 원가량의 예산을 마련해두기도 했습니다. 위법 과정인데 이게 왜 그런 논의가 있었는지는 왜 생성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건 확인한 바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일부 비용은 이미 타 계열사가 집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적으로는 당연히 업무상적인 횡령이 되겠죠, 그건요. 집행이 다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회사의 돈을 갖다가 아무런 담보도 없이 돌려받을 거라는 확실한 그 확증도 없이 갖다 줬다는 거잖아요. SM그룹 측은 특혜는 없었다며 계열사 간 정당한 계약을 거쳐 합법적으로 사업을 진행했다고 해명했습니다. JTBC 박준호입니다. 지난 1월 젊은 소방관 2명이 숨진 경북 문경 화재 사고 원인은 인재로 드러났습니다. 화재 경보장치는 공장 관계자가 일부러 꺼둔 상태였고 소방관들은 현장에 식용유 저장 탱크가 있다는 사실도 듣지 못한 채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야 했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소방관들이 진입한 공장에 큰 폭발이 일어납니다. 박수훈, 김수광 소방관은 결국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두 소방관이 순직하자 소방청은 합동조사단을 꾸려 한 달 동안 원인을 찾았습니다. 처음 불이 난 곳은 화재 초기부터 지목됐던 3층 튀김기였습니다. 온도 조절 장치가 고장나 계속 달궈졌고 담겨있던 식용유에 불이 붙었다는 게 조사 결과입니다. 불이 났지만 직원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사고 이틀 전 화재 경보 장치를 꺼뒀기 때문입니다. 오작동이 자주 일어난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12분이 지나서야 신고가 접수됐고 불은 샌드위치 패널을 타고 번졌습니다. 내부에는 고온의 가연성 가스가 가득 찼습니다.
조사단은 소방대원들이 문을 열었을 때 공기가 한 번에 유입되며 폭발했고 두 소방관이 고립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플래시오버, 백드래프트로 불리는 현상들입니다. 이런 가능성 때문에 한쪽 문만 열어 가스와 열을 빼내고 진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장 대원들은 내부에 식용유 저장 탱크가 있다는 정보를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상황이 급박하고 또 무전이 용이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었다. 지키지 않은 사소한 기본들이 모여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한민용입니다. 오늘도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뉴스의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